예, 이번 시간에는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용어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차트를 그리는 방법과 차트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C샵 코드를 활용을 해서 차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일단 솔루션을 닫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EX로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저장할 때 하도록 하고요. 우선 도구 상자에 보시면 어, 데이터에 보면 차트가 있어요. 그죠? 이 차트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 형태의 차트가 보입니다. 어, 일단 이 데이터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어, 해당 이 윈도우 폼과 함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도크라고 하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크 속성에서 이와 같이 이 가운데 예, 선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폼 해당 윈도우 폼과 함께 예, 사이즈를 늘리거나 할 때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죠. 여기 이제 속성 중에 보시면 뭐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차트 선택을 하고 보면 뭐 차트 에리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차트에는 뭐 여러 개의 차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차트에는 하나의 차트 영역을 갖지만 이건 이제 차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차트 컨트롤에 에, 하나 이상의 즉 두 개 이상의 복수개의 차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에리어는 이와 같이 이제 전부 컬렉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하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 차트의 기초 용어를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초 속성? 예. 먼저 차트 에리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속성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대문자 앞에 차트 에리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차트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트 영역을 표시하는 어, 으로 하나의 차트는 하나의 차트에는 하나의 차트 영역을 갖는다.
하지만 이제 복수계 차트도 차, 하나의 차트 영역을 갖는 것이 일반적. 음, 이 속성을 하여 복수계의 차트를 표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에리어 영역은 차트 영역을 표시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의 차트에는 하나의 차트 영역을 갖지만 이 속성을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차트 영역을 갖도록 해서 두 개 이상의 차트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시리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컬렉션인데요. 시리즈라고 하는 속성은 이 용어는 어, 차트에 보면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차트 대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의미합니다. 시리즈라고 하는 속성이요. 어, XY, 즉 차트에서 데이터에 해당되는 XY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차트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X와 Y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전드라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나 이런 기타 여러 이제 도구들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릴 때 등장하는 게 레전드입니다. 이게 이제 차트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이썬에 보면 매플럿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 사용해서 이제 보통 차트 표기 많이 하죠. 어, 근데 보면 이런 레전드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범례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범례.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죠. 어쨌든 범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범례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차트를 표시하려면 어, 범례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범례에 해당되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0개 이상의 범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범례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이건 차트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차트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차트 제목. 어, 그러니까 차트가 여러 개인 경우는 이제 복수로 여러 개가 아니라 이땐 제목도요.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라인을 구분을 해서 여러 개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라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한 라인에 하나의 제목을 표시하는데 여러 개의 제목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리즈 속성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어,
요 속성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디자인을 열어서 잠깐 좀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 바로 요거를 뭐 보실 때 잠깐 볼게요. 자, 바로 사전 순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목록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차트 여기 있네요. 바로 이렇게 차트 그룹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어, 이 시리즈에 해당되는 차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의 요 차트 에리어보다도 시리즈 속성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컨트롤에서 자, 이 차트와 차트 시리즈 이 두 개의 속성 두 개의 속성이 아니라 차트 시리즈 이 속성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차트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알고요. 차트 에리어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개로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차트 에리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컬렉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부 여러 개로 표기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여기 보면 레전드도 있고, 그렇죠? 타이틀, 시리즈, 뭐 어노테이션 있는데 이 네 개의 속성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차트 에리어를 열어주시면 이와 같이 차트 에리어 편집기가 보일 거예요. 어, 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도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차트 툴을 넣고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면 지금 차트 영역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밑에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가 컬러를 한번 지정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컬러 차트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차트 영역, 여기 두 번째 차트 영역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각각의 막대가 하나의 시리즈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리즈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속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차트에 그 데이터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은 막대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뭐 타이틀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요거를 차트 영역만 이렇게 표시했죠. 요 선택을 하고 타이틀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타이틀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1 뭐 이런 식으로요. 넣어주면 되고 차트를 하나 더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뭐 차트 2 해서 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차트 안에 지금 두 개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전드를 열어보면 자, 예, 레전드의 타이틀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범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레전드에 해당되는 시리즈 1, 요 파란색 데이터에 대한 아, 범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범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단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있는 차트의 타입을 바꿀 때는 요 시리즈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시리즈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트 타입이 있을 거예요. 보면 뭐 여기 뭐 범례 형식도 있고요. 레전드 1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일단은 이 부분이네요. 여기 이제 차트 중에서 어, 칼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요 속성, 시리즈에 있는 요 속성이 중요한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 추가할 때 시리즈에서 이런 식으로 뭐 또 다른 데이터 추가하겠다면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시리즈 2가 추가되면서 예를 들면 차트 타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차트 타입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여기 차트 에리어의 영역인데 여기에 표시할 데이터는 여기서 차트 에리어 2에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여기 이제 자동으로 시리즈 2에 해당되는 범례가 표기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 요 시리즈 속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거의 뭐 차트를 표시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어, 데이터를 표시하는 작업이 이 시리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시리즈 속성을 잘 다룰 줄 아시면 차트를 표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보면 이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노테이션은 주석을 의미합니다. 차트에 대한 주석이고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주석 처리해 주는 건데 일단 이렇게 이제 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뭐 그냥 추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요. 라인이 들어가는데 추가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석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 키가 있죠. 이제 이렇게 펼쳐 보시면 여러 개의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뭐 텍스트 어노테이션 뭐 등등. 예를 들면 에러 어노테이션 뭐 이렇게 보이죠. 에러 화살 주석. 그 다음에 또는 이건 원인가요? 원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라인 수평 라인 그리고 3D 어노테이션도 들어가네요.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여러 개 아이콘 여러 개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간단하게 에러 어노테이션을 좀 볼까요? 에러 어노테이션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모양도 있고 폰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 영역 안에 넣고 싶으면 여기 이제 클립 투 차트 에리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차트가 두 개가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죠. 여기 차트 원에. 근데 지금 잘리게 돼요. 이 위치가 예를 들어서 설정이 안 돼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크기인 것 같아요. 크기.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위치부터 잡아주면, 위치를 잡으려면 옵셋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Y축으로 뭐 한 20만큼 옮기겠다 그러면 밑으로 이제 내려오겠죠. 지금 내려오질 않네요. 옵셋 X도 요거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액티브에서 위치 이걸로 잡아줘야 되나요? X축으로 20. 이것도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잡히네요. 위치는 이걸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죠. Y는 20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차트 영역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주석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너무 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이트에서 한 뭐 5 정도, 그리고 위치도 한 5 정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어, 만일에 뭐 일단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포인트는 시리즈 1과 시리즈 2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현재 이 시리즈 1이 이 차트 영역 1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근데 보니까 empty로 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 해당 여기 이제 데이터 요소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 포인트를. 그래서 해당 그 어노테이션이 어떠한 데이터 요소를 가리키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주석은 데이터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데이터 요소 부분이 지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시리즈에서 데이터 요소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볼게요. 지금은 이 애노테이션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확인을 했고요.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시리즈 객체를 한번 가볼게요. 시리즈에 가면 이 데이터 요소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기본 값이에요. 디폴트로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일단 요 시리즈에 들어가시면 시리즈 1의 그 속성이 쭉 보이죠. 여기 이제 저희가 차트 타입도 지정을 했는데 차트 타입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차트 타입이 지금 요렇게 이제 라인으로 패스트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대 그래프로 해서 컬럼으로 지정을 할게요. 컬럼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기본 값이에요. 기본 값.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값이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값을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여기에 빈 요소로 되어 있네요. 어디서 값을 넣어주시냐면, 잠깐 볼게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포인트로 부분은 이제 컬렉션으로 되어 있죠. 여기다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클릭하시면 데이터 포인트 컬렉션 편집키가 또 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추가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하나, 데이터 이렇게 하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없어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데이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X와 Y 밸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X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인데 y 밸류 값을 늘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y 밸류 값을 얘를 한번 2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2로 설정하게 되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쵸? 2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레이블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레이블이 예를 들면 음, 어떤 레이블을 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USB 예를 들면 CPU라고 한번 달아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 들어가요. 일종의 이거 주석처럼 들어가죠. 네, 주석처럼 들어가는데 우선 뭐 이걸 뭐 지우겠다라고 하면 지워주시고 툴팁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잠깐.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레이블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반복을 하시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추가해 주시고 이두 번째 이 부분에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y 값을 뭐 한 5로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추가해서 이번에는 뭐 4 그래서 설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추가 이번에는 3 이렇게 어, 요소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값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그래서 7 정도로 선택을 하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 요소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추가를 해 볼게요. 그래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추가하셨으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요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요 세 번째에다가 뭐 애노테이션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 애노테이션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컬렉션 편집기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에러 애노테이션을 선택을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 요 해당 어노테이션의 뭐 위치 설정을 하실 때 조금 전에는 뭐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데이터 요소를 어느 데이터 요소를 가리킬지를 설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앵커에 들어가면 앵커 데이터 포인트가 있어요. 즉 어느 데이터 포인트에다가 앵커를 할 건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시리즈에 보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얘가 empty였어요. 여러분들이 지정한 데이터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 포인트가 없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리즈 1에 데이터 포인트 3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요소 3에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이 앵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앵커가 되면 모양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이걸 좀 모양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 하이트 높이 값은 예를 들어서 5 정도로 하고 그쵸? 그리고 위스 값은 2이 정도로 해주면 그러니까 위스 값을 뭐 예를 들면 2.5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폭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폭을 0으로 하겠다면은 회전이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0으로 한번 해볼게요. 0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딱 수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쵸?
수평으로 보이게 되네요. 그러면 요 하이트 값을 위로 이렇게 가리키고 싶다라고 그러면 요거를 어, 마이너스로 해주게 되면 방향이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방향이 돌아가고, 그리고 요거를 약간 좀 위로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옵셋을 이용하시면 되죠. 옵셋은 이제 얼마만큼 앵커를 Y축으로 떨어뜨릴 건지 X축으로 떨어뜨릴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5 정도 X축으로 띄우겠다라고 하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한 2 정도만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Y축으로도 한 2 정도만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면 2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반대로 되니까 마이너스 2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가리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얘를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그럼 뭐 이거를 한 1 정도로 하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주석이 처리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컨트롤 F4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죠. 참고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어, 보면은 스마트 레벨의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펼쳐 보면 여기 이제 오버래핑 히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일단 보시면, 그러니까 위치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겹쳐진 레이블을 숨기기 위한 플러를 가져가 설정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펄스로 해서 사용을 해요. 자 어쨌든 요거 겹쳐진 레이블을 숨기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요거는 예, 요것도 일단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